마포 나루터의 밤은 낮보다 더 질척이고 소란스럽다. 강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갯내음과 술 익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찌르고 짙게 깔린 물안개 사이로는 취객들의 흥청거리는 노랫가락과 뱃사공들의 거친 고함이 뒤엉킨다.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기방 안, 홍주는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앉아있다. 방 밖의 소란과는 달리 그녀의 방 안은 숨막힐 듯 고요하고 서늘하다. 이놈의 안개는 어찌 밤마다 이리도 지독하게 피어오르는지 꾹 내 앞길을 막아서는 듯하구나. 밖에서 들리는 저 웃음소리들이 오늘따라 유독 역겹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가. 홍주의 눈빛은 촛불에 일렁이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차분하다. 그때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깬다. 마포객주 최가놈이다. 기름진 비단옷을 걸쳤으나 그에게서 풍기는 싸구려 향냄새와 돈냄새는 감출 수가 없다. 천하의 홍주가 이리 오독하니 앉아 나를 기다리다니. 이거 송구에서 몸 둘 바를 모르겠구만. 그래, 자맛은 좀 어떻소? 헛소리는 집어치우시오. 내 아우는 어디 있어? 열흘이 지났소. 약조한 날짜가 되었단 말이오. 성미하고는 꽃처럼 고운 얼굴에 그리 도끼를 품으면 쓰나 내 아우 녀석은 내 창고 안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 마시게. 물론 밥을 제때 먹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말이오. 당신이란 자는 도대체 짐승만도 못한 놈!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채객주는 홍주의 분노가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는 품 안에서 곰방대를 꺼내 입에 물고른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눈빛으로 홍주를 쏘아본다. 진정하시오. 내 오늘 온 것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오. 이것은 통보요. 마지막 기회란 말이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민판관 날이 그자에 대해 들어보았겠지? 민판관이라니 그 깐깐하고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양반 말이오. 그자가 내게 무슨 볼 일이 있겠소? 그자가 가진 것을 네가 가져와야겠다. 바로 마패. 암행어사 출두를 명할 수 있는 그 마패 말이오. 민간관이 이번에 비밀리에 어명을 받고 내려왔다는 첩보가 있어. 마패라니 미쳤군. 관가의 물건을 그것도 임금의 징표를 훔치라는 말이오? 그건 대역죄요.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소. 죽기 싫으면 해야지. 네 목숨이 아까운가? 아니면 저 차디찬 창고에 갇혀 어미만 찾고 있을 네 아우의 목숨이 아까운가? 기한은 딱 한 달이다. 그 안에 민 판관을 유혹하여 마패를 내 손에 쥐어주지 못하면 네 아우 녀석은 영영 햇빛을 보지 못할 게야. 최객주의 협박은 비수처럼 홍주의 심장에 꽂힌다. 홍주는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른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린다. 알겠소. 허나 명심하시오. 만약 이번 일까지 끝냈는데도 내 아우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손으로 당신의 목을 조를 것이오. 그래야지. 역시 마포 제일의 기녀답구먼. 독한 년이 더 매력적인 법이지. 내 좋은 소식을 기다리리다. 최객주가 방을 나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린다. 다시 찾아온 정막 속에서 홍주는 깊은 한숨을 토해낸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그녀의 운명을 비웃는 듯하다. 불쌍한 내 동생, 못난 누이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민판관, 소문으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위인이라 들었는데 내 이 더러운 웃음과 몸짓으로 그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다니.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허나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구나. 내 심장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 마패를 손에 넣어야만 해.
비록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마포 나루터의 밤은 깊고 어두웠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거친 흙바닥을 때리며 자욱한 물 한 개를 피워올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강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어둠을 가리며 걸어온다. 새로 부임한 현감, 민이다.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은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침착하다. 빗줄기가 그의 어깨를 적시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막한 거리를 훑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흙탕물뿐만이 아닐 터. 이 고을 곳곳에 스며든 부정과 부패의 악취가 비보다 더 진동을 하는구나. 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골목 어귀 처마뭇 그림자 속에 홍주가 숨죽여 서 있다. 얇은 비단 치맛자락은 이미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그녀의 하얀 얼굴에는 차가운 빗방울이 흘러내린다. 홍주는 멀리서 다가오는 민의 실루엣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킨다. 수많은 사내를 녹여낸 그녀지만 저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낯설기만 하다. 철옹성이라 불리는 사내, 걸음걸이 하나에도 빈틈이 없군. 허나 돌덩이 같은 사내일수록 작은 균열에 더 쉽게 무너지는 법이지. 내 오라비를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 밤 기어이 저 돌을 깨뜨려야 해. 민이 골목 앞을 지나려는 찰나 홍주는 결심한 듯 빗속으로 몸을 던진다. 진흙탕 위로 미끄러지듯 쓰러지는 그녀의 몸짓은 계산된 것이었으나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은 제법 매서웠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홍주가 진흙탕 속에 주저앉는다. 민은 즉시 발걸음을 멈춘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빗물에 젖은 홍주에게 다가가 억세지만 군더더기 없는 손길로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킨다. 그의 손은 따뜻하기보다는 단단한 쇠붙이처럼 느껴진다. 조심하시오. 비가 와서 길이 험하오. 발목을 접질린 것 같습니다, 난리.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잠시만 부축해 주시겠습니까? 홍주는 고통을 참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촉촉하게 젖은 눈망울로 민을 올려다본다. 가냘픈 어깨를 떨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 모습은 누구라도 외면하기 힘들 만큼 처연하다. 홍주는 민의 팔에 더욱 몸을 기대며 그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러나 민은 홍주의 눈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녀의 발목 상태를 잠시 눈으로 훑을 뿐이다. 뼈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오. 날이 꽂으니 지체 말고 귀가하시오. 이 시간의 거리는 위험하오. 민은 홍주의 몸이 균형을 잡자마자 미련 없이 잡고 있던 팔을 놓는다. 따뜻한 위로의 말도 대까지 모시겠다는 호의도 없다. 그는 옷매무새를 한번 털어내고는 홍주를 길가에 남겨둔 채 다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의 뒷모습은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홍주는 멍하니 멀어지는 민의 등을 바라본다. 이게 무슨 내 눈을 보고도 그냥 간다고? 사내란 족속은 모두 내 치맛자락 아래 엎드렸거늘. 저 자는 대체 심장이 없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굴욕감과 당혹감에 휩싸인 홍주의 얼굴을 부립게 달아오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빗물과 흙탕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본다. 차가운 빗줄기만이 멍해진 그녀의 머리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린다. 마포나루에서 가장 큰 객주, 화려한 등불 아래 풍악 소리가 요란하다. 장구 소리는 심장을 두드리고 피리 소리는 뱀처럼 휘감기는데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독한 술 향기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열기를 뿜어낸다. 붉은 치마를 입은 홍주가 춤사위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쉰다. 연회장에 모인 사내들의 눈동자가 모두 그녀의 몸짓을 따라 움직이며 침을 삼키지만 단 한 사람 상석에 앉은 민서만이 묵묵부답이다. 그는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도 맑은 물 한 그릇만 떠다 놓은 채 서책에 코를 박고 있다. 도대체 저 사내는 무엇이란 말인가? 내 눈빛 한 번이면 정승 판서도 넋을 잃고 쓰러졌거늘.
어찌하여 눈길 한 번 주지 않는가? 마치 사람이 아닌 차가운 바위를 대하는 듯하구나. 홍주는 입술을 깨물며 오기가 발동한다. 그녀는 춤을 추던 부채를 접고 교태 섞인 걸음으로 민서에게 다가간다. 옥처럼 고운 손으로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울린다. 날이 연회에 흥이 부족한 듯하여 이 천한 것이 술 한 잔 올리옵니다. 이 술은 백화주라 하여 향이 아주 깊사옵니다. 부디 홍주는 술잔을 건네는 척하며 짐짓 중심을 잃은 듯 민서의 손등 위로 자신의 하얀 손을 포갠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이 민서의 손에 닿는 순간이다. 크! 민서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친다. 그 바람에 홍주가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난다. 연회장의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좌중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돈다. 무례하구나. 감히 관료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나리, 소희는 그저 나리께서 너무 적적해 보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은 술과 계집이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적은 문서뿐이다. 네 손끝에서 나는 짙은 분냄새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구나. 당장 물러가라. 민서의 호령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섭다. 그는 홍주를 벌레보댁 싸늘하게 일별하고는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려버린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홍주가 어쩔 줄 몰라하며 뒷걸음질 친다.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상단 행수 최 씨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홍주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인다. 천하의 홍주가 돌부처 앞에서 재롱을 피우다 망신만 당했구려. 행수 어르신, 내 말했지 않느냐? 저 잔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네가 실패하면 우리 상단의 앞날도 불투명해지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번에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다면 니년의 목숨줄도 장담 못할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이 치욕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저 철벽 같은 사내를 무너뜨려 제 발 아래 꿀릴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관아의 지붕을 덮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든 깊은 밤이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스산한 바람에 댕그랑거릴 뿐 사방은 죽은 듯 고요하다. 홍주는 마치 밤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기화를 타고 넘어 관아 안채의 대들보 위로 몸을 숨겼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린다. 이놈의 현감! 네가 아무리 청렴한 척해도 오늘 밤 그 마패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낮에는 그리도 도도하게 굴더니 밤에는 과연 어떤 추잡한 꼴을 하고 있을지 두고 보자. 홍주는 숨을 죽인 채 대들보 틈새로 방 안을 내려다본다. 방 한가운데에는 희미한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헌데 미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붓을 든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아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헌 누더기를 걸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하나가 힘없이 누워있다. 열이 아직도 내리지 않는구나. 쯧쯧. 이 어린 것이 어찌 이리도 모진 풍파를 겪었을꼬. 민의 목소리에는 낮에 홍주를 향해 내뱉던 서리빨 같은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묻어난다. 민은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흰쌀밥을 국물에 말아 숟가락으로 정성스레 으깬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탕향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뒤섞여 감돈다. 자, 한 술만 더 뜨거라. 먹어야 산다. 내 곁에 있는 한 굶어 죽게 두지는 않을 것이니 어서 입을 벌려보아라. 나리께선 저녁도 거르셨지 않습니까? 이건 나리께서 드셔야. 쓸데없는 소리, 나는 배가 부르다 하지 않았느냐.
관아의 곳간이 비어 내어줄 것이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허니 내 걱정은 날고 어서 삼키거라. 아이가 힘겹게 밥알을 삼키자 미는 자신의 소매 끝으로 아이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조심스레 닦아준다. 홍주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낀다. 낮에 자신의 손길이 닿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물러서던 그 사내가 지금은 병들고 냄새나는 고아를 제품에 안고 어미새처럼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낮에는 내 손길이 닿는 것조차 불결하다 여기던 자가 저 더러운 아이의 고름을 닦아주고 제 밥까지 내어준단 말인가? 위선이 아니었어? 미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자장가를 읊조린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민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수척하다. 홍주의 시선이 민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주머니에 꽂힌다. 그 속에 그녀가 찾는 마패나 들어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뛰어내려 저것을 낚아채기만 하면 임무는 끝난다. 허나 대들보를 잡은 홍주의 손끝이 억세게 떨려온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가? 저 자는 내가 알던 탐관오리들과는 다르다. 그저 차가운 돌덩이인 줄 알았더니 속은 이리도 뜨거운 사람이었어. 홍주는 입술을 깨물며 갈등한다. 상단조의 협박과 생존을 위한 본능이 그녀를 재촉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숭고한 희생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다. 마패를 훔치는 것은 곧 저 아이를 살릴 유일한 방패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찌른다. 흔들려서는 안 돼. 나도 살아야 해. 헌데 도대체 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냐. 젠장, 저 바보 같은 현감금 때문에 내 계획이, 내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고을. 정적을 깨는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닌 매캐한 타는 냄새였다. 빈민촌 어귀에서 피어오른 불길은 순식간에 굶주린 짐승처럼 낡은 초가집들을 집어 삼킨다. 밤하늘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긴다. 지붕 위에 숨죽이고 있던 홍주는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에 미간을 찌푸린다. 저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상단놈들이 기어이 이 일을 벌였어. 민심을 돌리려 제 백성의 터전에 불을 지르다니 천벌을 받을 놈들. 그때 관아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이 뛰쳐나온다. 갓도 쓰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버선발이다. 평소에 냉철하고 차가운 현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결기가 서려 있다. 물을 가져오너라. 우물가로 줄을 서. 안에 아직 아이들이 있다. 못들 하느냐, 어서!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간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벗겨낼 듯 위협하고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린다. 도망치기 바쁜 아비규환 속에서 미는 오히려 불길의 가장 깊은 곳, 무너져가는 집을 향해 몸을 던진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미쳤어. 저자는 미쳤어. 제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어찌 저리 무모하단 말인가. 현감이라는 자가 고작 천한 백성 하나를 구하겠다고 저 불구덩이로 들어간단 말인가. 홍주는 자신도 모르게 지붕에서 뛰어내린다. 마패를 훔쳐야 한다는 임무는 이미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졌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민이 사라진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아래 아이를 안고 나오는 민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 순간 불타는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그들의 머리 위로 덮쳐온다. 위험해! 피하시오! 홍주가 민에 밀치려 손을 뻗는 찰나 오히려 민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품 안에 가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불붙은 나무가 민의 등을 강타한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민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온다. 현감나리! 괜찮소.
다친 곳은 없소? 자욱한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힌다. 홍주는 떨리는 눈으로 제 위를 덮고 있는 사내를 올려다본다. 그 으름이 묻은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흔들림 없이 오직 그녀의 안위만을 묻고 있다. 홍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당신 팔이 살이 타들어가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도둑을 내 정체를 알면서도 어찌하여 도둑이든 백성이든 내 눈앞에서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소. 민의 단호하고도 고요한 목소리가 불타는 소음마저 잠재우는 듯하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홍주를 일으켜 세운다. 불길이 그들의 뒤를 맹렬히 쫓지만 홍주는 민의 단단한 등이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진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의심의 빗장이 뜨거운 불길이 아닌 그의 체온에 의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어서 나가야 하오. 숨을 참으시오. 나를 따르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당 깊숙이 내려앉았다. 바람소리마저 죽어버린 고요한 밤, 홍주의 처소에는 비릿한 공포가 감돈다. 상단주가 보낸 작은 비단 주머니가 탁자 위에 놓여 있다. 그 안에는 거칠게 잘린 어린아이의 머리카락 한 줌이 들어있다. 동생 철수의 것이다. 이것은 철수의 머리카락. 아하, 상단주 이 악귀 같은 자가 기어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경고로구나. 홍주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친다. 그녀의 시선이 품속에 감춰둔 은장도와 독이 든 술병으로 향한다. 살아야 한다. 동생을 살리려면 이 지옥 같은 밤을 피로 물들여야 한다. 홍주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다. 미안해요, 사또나리. 원망은 저승에서 듣겠습니다. 부디 제 동생의 목숨값이라 여겨주소서. 짙게 깔린 어둠을 뚫고 홍주가 민의 처소 앞에 당도한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온다. 방 안에서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배어나온다. 홍주가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연다. 밤이 깊었거늘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찾았느냐? 잠을 이룰 수 없어 술이라도 한 잔 청하러 온 게냐? 민은 서책을 덮으며 홍주를 맞이한다. 그의 왼쪽 팔은 하얀 붕대로 칭칭 감겨 있다. 붉게 배어나온 핏자국이 선명하다. 지난번 화마 속에서 홍주를 감싸안다 입은 화상의 흔적이다. 홍주의 시선이 그 붉은 얼룩에 꽂힌다. 자신이 휘둘러야 할 독과 칼보다 저 상처가 더 깊게 홍주의 심장을 찌른다. 사또나리, 그 팔은... 아, 이것 말인가? 흉하게 보여 미안하구나. 약을 발랐으니 금세 아물 것이다. 헌데 안색이 창백하구나. 어디 편치 않은 것이냐? 어찌 천한 것을 위해 귀한 옥체를 상하셨습니까? 어찌... 홍주의 손에서 은장도가 힘없이 미끄러진다. 쟁그랑.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린다. 뒤이어 독이 든 술병이 바닥을 뒹굴며 붉은 액체를 토해낸다. 홍주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오열한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민이 보여준 인간애가 뒤섞여 그녀의 영혼을 부수어 놓는다.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감히 사또 나리를 해하려 했습니다. 이 손으로 나리의 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무엇이라 나를 해하려 했다. 지금 그 말이 진정인가? 고개를 들라. 내 눈을 보고 말해보거라. 상단주가 그자가 제 아우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나리를 독살하고 장보를 훔쳐오지 않으면 철수의 목을 베어보내겠다 협박하였습니다. 하오나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주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한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다.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울부짖음과도 같다. 저를 옥에 가두셔도 좋고 당장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허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우마는, 그 어린 것만은 짐승들의 아가리에서 구해 주십시오. 사또 나리의 힘이라면, 나리시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단의 횡포가 도를 넘었구나.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관아를 농락하려 들다니. 네가 흘리는 그 눈물에 거짓은 없어 보이는구나. 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홍주에게 다가간다.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집어든 그는 날카로운 칼날을 응시한다. 차가운 달빛이 칼날 위에서 번뜩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일어나거라. 네 목숨은 내가 거두지 않겠다. 허나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라. 네 아우와 너 둘 다 살리고자 한다면 내 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가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인다. 홍주의 흐느낌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미는 미동도 없이 앉아 발치에 엎드린 여인을 내려다본다. 방 안에는 타다 남은 심지 냄새와 비릿한 공포의 향기가 뒤섞여 숨을 조여온다. 어리석고 가련한 여인이다. 내 목숨을 노리러 왔으면서도 정작 제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한 공포에 떨고 있구나. 저 눈물은 거짓이 아니다. 허나 나리, 제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지만 제 동생만은,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그만 거두거라. 네가 죽는다고 아이가 살아올 것 같으냐. 민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홍주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든다. 민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서늘한 이성이 공존하고 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간다. 밤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간다. 놈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관아의 힘으로 섣불리 들이닥쳤다가는 인질들이 다칠 뿐이다. 상단 놈들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테고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겠지. 하오면 어찌해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놈들이 방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미는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관인과 붉은 인주를 바라본다.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민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수가 빠르게 교차한다. 그는 결심한 듯 홍주를 향해 돌아선다. 그의 등 뒤로 구름을 뚫고 나온 보름달이 창백한 빛을 뿌린다. 오늘 밤 네가 원하던 것을 주겠다. 나리? 그게 무슨... 상단의 행수는 의심이 많고 교활한 자다. 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우의 목숨은 없다. 그들은 오직 내가 무너지는 꼴을 봐야만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죽인 죄인이 되어야 한다. 나리, 설마! 이 관인을 가져가라. 그리고 내가 네가 건넨 독주를 마시고 쓰러졌다고 보고하거라. 놈들이 네 성공을 믿고 굴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내가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동창이 밝았으나 고을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욱 탁하고 무거웠다. 장터 어귀마다 모여든 백성들의 입에서는 밤새 퍼진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민현감이 기생 홍주의 치마폭에 쌓여 나란 일도 팽개치고 급기야 암해머사의 상징인 마패조차 계집의 놀이개로 남겨주었다는 추문이었다.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아낙네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자네 들었나? 그 대쪽 같다던 양반이 술에 취해 정신을 놓았다더군. 쯔쯔, 사내란 본디 아랫돌이 단속을 잘해야 하는 보비건을 마패까지 계집 손에 쥐어주다니 이제 끝장난 게지. 겉으로는 성인군자인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먼. 상단의 깊숙한 사랑방, 최객주는 탁자를 내려치며 호탕하게 웃어젖힌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고 상단의 간부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떠들썩하다. 하하하하, 맹호인 줄 알았더니 발톱 빠진 늙은 고양이였구나. 사내의 혹이란 결국 계집 앞에서 무너지는 법이지. 이제 그놈은 우리 손바닥 아니다. 계집의 동생 놈을 풀어주거라. 약점 잡힌 관리는 짖지 못하는 개와 다를 바 없으니 이제 이 고을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상단이다. 상단 뒷문으로 풀려난 어린 동생을 끌어안은 홍주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멍투성이인 동생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친다. 홍주의 품속에는 민현감이 건네준 마패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한 사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진 비수와도 같았다. 홍주는 피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깨문다. 아, 나리, 어찌하여 이 천한 것의 목숨을 구하고자 스스로 진흙탕에 구르셨습니까? 세상은 저를 요물이라 손가락질하고 나리를 파렴치하니라 비웃겠지요. 허나 저는 웃어야 합니다. 나리의 뜻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는 천하에 다시 없을 요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죄 많은 년을 용서치 마소서. 관아의 마당에는 파직을 알리는 방문이 나붙었고 관복을 벗은 민현감이 죄인처럼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성난 객성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찢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흙먼지가 그의 얼굴을 덮었으나 그의 눈빛은 모욕감 대신 서늘한 결기로 번뜩였다. 짖어라, 마음껏 비웃어라.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수록 너희들의 경계심도 무뎌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치욕은 뼈에 새길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내 오늘 입은 이 오물들이 훗날 너희의 목을 칠 서슬퍼런 칼날이 되리라. 최객주 기다려라. 네 놈이 방심한 틈을 타 반드시 그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니. Scene 9. Script.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은밤. 포구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짬내 섞인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상단 객주와 왈패들은 관군의 눈을 피해 수백 개의 나무 상자를 배로 옮기고 있다. 삐걱거리는 수레바퀴 소리와 억눌린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흐른다. 꼴 좋구나. 그 콧대 높던 민사또가 기생 치마폭에 쌓여 마패까지 잃어버리고 바직되다니. 이제 이 포구는 우리 천하야. 어서 실어라. 날이 밝기 전에 한양으로 보내야 한다. 행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 고요하던 밤하늘을 찢을 듯한 징소리가 울려 퍼진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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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오르며 포구를 대나처럼 밝힌다. 붉은 불빛이 당황한 상인들의 얼굴 위로 일렁인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아오른다. 이건 또 무슨 변고냐? 저 깃발은 어영청? 어찌 금군이 이곳까지? 횃불의 대열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온다. 남루한 평복 차림이 아닌 짙푸른 관복을 갖춰 입은 민정선 사또다. 그의 눈빛은 지난 몇 주간의 흐리멍덩한 취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다. 그의 뒤로 무장한 관군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온다. 내 놈들이 내 파직 소식에 취해 있을 때 나는 이 그물을 짜고 있었다.
사또,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 마패를 잃고 삭탈관직 당했다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보낸 것이다. 그 마패는 나의 무능을 가장하여 너희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조정에 병력을 요청하기 위한 신호였다. 너희가 홍주를 이용해 나를 올가매려 할 때 나는 내 평판을 미끼로 던져 너희의 목을 칠 준비를 하였지. 민정선의 호령과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친다. 왈패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포승줄에 묶인다. 행수는 억울한 듯 발버둥치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다. 소란이 진정되자 한양에서 내려온 금군 대장이 민정선에게 다가와 정중히 예를 갖춘다. 민날이 계책이 적중하였습니다. 이로써 나라의 근간을 흔들던 밀무역단을 일망타진하였소. 허나 조정에서는 나리의 처분을 두고 고심이 깊소이다. 알고 있소. 비록 적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이었다 하나 목민관이 백성들 앞에서 기생과 노란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시인한 것은 사실이요. 하오나 그것은 위장이지 않았습니까? 공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유배를 떠나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민정선은 잠시 횃불에 비친 밤바다를 바라본다. 검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진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고뇌와 쓸쓸함이 배어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그 권위는 신뢰에서 나오는 법이요. 거짓이라 해도 백성을 속인 죄는 가볍지 않소. 내가 면죄부를 받는다면 훗날 다른 관리들이 나의 선례를 핑계 삼아 진짜 타락을 변명하려 들 것이요. 민정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주변을 에워싼 병사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죄인 민정선, 국법의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 기꺼이 유배형을 받겠소. 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나 법도는 바로 섰으니 그것으로 족하오. 여봐라, 죄인들을 압송하라. 민정선은 스스로 관모를 벗어 내려놓는다. 바닷바람이 헝클어진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간다. 멀리서 동이 터우며 붉은 여명이 그의 고독한 뒷모습을 비춘다. 그는 죄인으로 끌려가는 상단 행수와는 다른, 그러나 역시 죄인의 신분으로 형틀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포구에 처연하게 울린다. 홍주야,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미련한 사내는 이렇게 증명한다. 부디 나를 용서치 말거라. 파도 소리가 거세지며 민정선의 마지막 독백을 삼켜버린다. 정의를 위해 스스로를 파멸시킨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3번의 겨울이 지나고 바닷바람에 섞인 짠 내음이 코끝을 스치는 한적한 해안 마을이다. 파도가 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진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천을 두른 홍주는 이제 기생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붓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춘다.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옛 정인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가락이다. 이 가락은 설마 아니겠지. 내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청일 게야. 허나 발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어찌 막으랴. 혼주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한다. 마을 어귀를 지나 비탈길을 오르자 낡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오두막이 보인다. 처마 밑에는 약초가 주렁주렁 매달려 마르고 있고 은은한 약재 향기가 바다 내음과 섞여 묘한 안식을 준다. 그곳 앞마당에서 한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약재를 빻고 있다. 관복을 벗어던지고 촌부의 옷을 입었으나 그 단단한 어깨는 여전하다. 이 당귀는 볕이 좋아 잘 말랐구나.
이것이면 아랫마을 최노인의 기침을 잡을 수 있을 터. 권세는 아침 이슬과 같으나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묵직한 돌과 같지.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듯하구나. 홍주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사내에게 다가간다. 인기척을 느낀 사내가 고개를 든다. 민이다. 서리빨 같던 암행어사의 눈빛은 사라지고 햇살처럼 따스하고 진실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진다. 그것은 관아의 높은 마루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인간 민의 얼굴이다. 나리, 아니 의원님이라 불러야 합니까? 그 서슬퍼런 위엄은 어디다 두시고 이리 초라한 촌부가 되셨습니까? 홍주로구나. 내 너를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초라하다니 내 눈에는 지금의 네 모습이 붉은 연지를 바르던 시절보다 훨씬 고귀해 보이는구나. 세상은 나리를 비웃습니다.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귀양을 자처한 바보라고요.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명예가 고작 이런 삶과 바꿀 만큼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명예라, 홍주야, 저 바다를 보아라. 민은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홍주의 곁으로 다가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본다. 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후회도 섞여 있지 않다. 이름 석자와 헛된 명성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허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법도라는 칼날에 베인 백성들의 상처를 꿰매는 일, 그것이야말로 만져지는 실체 아니겠느냐. 이름은 그림자요, 생명은 실체라. 나리는 여전하십니다. 아니, 더 깊어지셨습니다. 나는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가면을 쓰지 않고 너를 마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민은 조심스럽게 홍주의 손을 잡는다. 거칠어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온기를 나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세상의 시선과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연인으로서 서로를 마주한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며 그들의 재회를 축복한다. 날이 저무는구나. 차 한 잔 우려내 줄 터이니 나와 함께 하겠느냐? 예, 이제 어디도 가지 않고 나리의 곁에서 차를 따르겠습니다. 영원히.